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 차 인공지능 아재. 오늘은 밤을 지새면서 GPT-4와 클로드3가 화면에서 보시듯이 자백하는 현장 검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단 하나의 치트 키 프롬프트, 챗봇을 쓰기 위한 핵심, 어느 책에서도 보실 수가 없는 키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영상을 지켜봐 주세요.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는 내용을 절대로 안 올릴 겁니다. 아는 척 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다른 사람처럼 몇 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도 저는 넣질 않습니다. 원래 보실 분만 보시고 잘난 사람은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LLM 인공지능이 환각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똑똑한 분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뭐 환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이 자기가 똑똑한 걸 과시하기 위해서 홀루시네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글로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영어를 그분보다 못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쓴다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환각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환각 현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가 2,500명이고 단톡방에 약 460명, 470명 정도가 계신데요.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환각 현상이 인공지능에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환각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해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검색을 해서 구글링을 해서 남들이 쓴 책을 보거나 글을 찾아보면서 환각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데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첫 번째 팁, 인사이트, 통찰력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릴 적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귀신도 씹어야 맛을 알고 귀신도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영상을 이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트 키 프롬프트, 단 하나의 최고의 프롬프트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챗봇의 환각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줄일 수 있는 질문 방법은 하니까 GPT-4가 이실직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직접적인 사용 질문하기, 이렇게 되는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직접적인 질문, 그리고 범위를 한정해서 좁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질문하기, 단계별로 복잡한 주제나 이런 거를 여러 질문으로 나누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명확한 컨텍스트 제공하기, 또 명확한 게 나옵니다. 결국은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통 틀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클로드3는 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 복잡하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맥락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맥락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맥락을 포함해야 챗봇이 질문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GPT에는 그런 게 없죠, 별로. 그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배경 정보나 컨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앞에와 좀 모순된 게 있어요. 앞에와 모순된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명료하게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또 컨텍스트를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자, 맥락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주제,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피하기, 단답형으로 해주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그리고 사실 확인 요청. 챗봇의 대답이 사실과 다르거나 환각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보의 출처나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GPT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GPT에 관련된 책은 한 권도 사본 적이 없지만은 마지막 질문에다가 당신이 상상력으로 작성한 거예요, 학습된 지식으로 작성한 거예요, 창의성을 발휘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프롬프트에 계속 넣고 확인을 합니다. 그것도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수없이 강조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피드백 제공, 대답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경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챗봇이 향후 유사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PT-4와 클로드3가 환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응책이라는 답변의 퀄리티를 어느 쪽이 낫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알죠. 이 사실 확인 요청과 피드백 제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공지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번호 순서로는 5번과 6번이지만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보다 명료하고 간단하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량 언어 학습 모델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얘는 대학생 수준의 대학 졸업자의 90% 수준, 대학원 졸업장의 50% 수준 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추론 능력과 이해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범위로 따지면 수천만 배, 수억 배가 많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설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현상에 대한 극복 방법은이라고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PT-4는 우선 대답하는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샘 알트만과 엔스로픽, 오픈 AI와 엔스로픽의 철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 핑계를 안 대려고 그러는지 양다리 걸치기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 챗봇에 대한 내용을 대화를 이었는데 바로 다음 질문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100%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대화 기억력 향상, 이거는 지나가고요. 챗봇의 대화 기억력 향상에서는 컨텍스트 유지, 그리고 이전 대화의 컨텍스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이거 책에 나오는 거죠. 여기 물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책 안 사봐도 되잖아요. 뭐냐 하면은 책에는 어떻게 하냐, 얘가 기억력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일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기억을 잊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전에 있는 답변을 모조리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다시 재질문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야 환각 현상이나 오류 현상이나 기억 오류의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얘 나오죠? 물으니까 바로. 그리고 세션 간 정보를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전 대화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텍스트를 토큰 수를 줄이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토큰 수를 줄이는 샘 알트만이나 엔스로픽에다가 얘가 항의를 하고 한 겁니다. 구독 취소를 한 거예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GPT-4 쓸 날이. 그리고 대화의 스크립트 사용자 맞춤형 설정. 여러분들이 보시고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면은 나오니까 굳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클로드3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문맥 유지 기능 개소, 명시적인 참조, 이전 대화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죠? 이거 GPT 책을 사보면은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잖아요. 책 사보고 갔다가 시간, 돈 낭비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 요약 및 키워드 추출, 사용자 프로필 활용, 멀티턴 대화 학습, 피드백 및 지속적 학습. 이거 보면 내용들이 대부분 시스템적으로 개발자, 클로드3, 엔스로픽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사용자한테 책임을 미루는 형태의 대답이 돼 있어요. 주로. 여기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의 철학이 돼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 있죠? 지난 영상. 바로 직전의 영상 뭐였죠? 이거에서 여러분이 신운영 규칙 발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트위터에도 난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샘 알트만의 종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나오죠. 시를 하나 써달라 그러면 그냥 써주면 되는데 이제는 브레인스토밍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브레인스토밍 해서 당신의 가장 기억 남는 추억이 뭐냐 묻겠다는 거예요. 써주면 끝나는 걸 인공지능이. 무슨 주인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샘 알트만 GPT-4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챗봇의 입출련 토큰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토큰 수 감소 의미, GPT-4는 처리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 제한,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하시죠?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토큰 수가 감소됐으니까. 그래서 토큰 수가 큰 챗봇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클로드3도 줄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GPT-4보다는 훨씬 길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응답의 간결성, 간단하게 단문으로 답하겠다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이게 뭐 좋은 게 아니죠. 지들 입장에서 간결한 거예요. 나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안 주니까 부족한데, 상호작용의 효율성, 단답형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객관식으로 하고 주관식으로 안 하니까 지들이 편한 거예요.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들 입장이죠. 대화의 품질, 영향을 줄 수 있다. 충분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언급했습니다. 성능의 최적화. 성능이 무슨 최적화가 되죠? $22 받는 구독자는 많이 늘어나고 서버는 정설이 안 되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성능이 최적화된다. 그건 지들 입장이죠. 우리가 얻는 답을 주지 못하는데 지들이 성능이 최적화되면은 사용자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GPT-4가 쓰는 게 샘 알트만의 철학과 딱 결부되어 있어요. 지들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회의하자, 뭐 토론회 하자. 결국은 지들대로 가는 거예요. 뭐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답변을 받으면은 지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챗봇의 클로드3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된다. 근데 핵심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 핵심 정보에 집중하고, 다만 지나친 토큰 감소는 정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효율성 측면, 메모리 향상과 계산 부하가 줄어든다. 그렇죠. 단답형으로 하니까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꾸면 쉽겠죠.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도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적은 토큰을 사용하면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용자에게 돈을 받아 챙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산을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여기에 많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지만은 당신이 설명한 것을 보면은 챗봇의 입출력 토큰 수의 감소에 대하여 챗봇의 개발 회사와 챗봇의 입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타입니다. 좋은 점을 위주로 설명한 것 같은데 사용자 입장에서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면서 실시간으로 타이프를 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하죠. 모든 게 빨라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네요. 사용자는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토큰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학습하지 못한 전문적인 내용을 제대로 챗봇에게 학습시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제대로 된 학습을 시키지 못해 환각 현상이나 오류 등의 있어서는 안 될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강화하고 있네요. 환각, 오류는 챗봇의 존재의 의미를 없애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LLM, 대량 언어 학습 모델은 뭐라고 했죠? 대학 졸업생 수준의 90%의 능력, 대학원 졸업생의 50%의 능력을 가진 추론과 이해와 분석과 글쓰기와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분야에 관해서. 그러나 종합적인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인간에 비해서는 수천만 배, 수억 배의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GPT-4에서 이야기하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는 글쓰기에 집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프롬프트는 얘가 앞에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건 저들 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추론 능력과 이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글쓰기 내용으로 보면은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글쓰기의 수준으로 보면은 막 중구난방이죠. 순서도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생각나는 대로 적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LLM에 대해서 특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얘는 사람과 같은 이해 능력과 추론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얘는 계속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만은 인간을 닮은 모델이기 때문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글쓰기 하듯이 갖다가 아나운서처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멋있게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알아듣잖아요. 대화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회사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 생활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나운서만큼 전부 다 수준이 높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글쓰기에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키 프롬프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도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얘는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수준이 인간만큼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90% 그것도 대학 졸업한 사람의 90%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쓰는데 대학원 졸업 못 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대학원 졸업하셨나요? 저는 비록 고졸입니다만. 그러면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얘는 본질만 최고의 키 프롬프트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가 벗어나게 돼요. 그 구조를 만들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프롬프트를 GPT 책을 보고 작성을 하셨다면은 한번 곰곰이 반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쓴 게 핵심 내용인지 복잡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솔직히. 앞에서 클로드3는 이야기를 했죠. 피드백을 하고 사실인지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하라고 클로드3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판 능력이 있고 소위 말해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에 익숙한 토론 문화에 익숙한 학교 교육 탓이라고 암기식이라고 하지만 저도 암기식 교육을 받았고 저는 암기 찬양론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암기가 많이 되어 있어야 내가 직접 사고를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지 않는 단어는 외국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많은 정보가 내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내가 현명한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찾아보고 질문하실 거 아니잖아요. 즉시 내용을 보고 제가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암기가 많아야 돼요. 얘도 인공지능이 문제가 뭐예요? 메모리가 문제잖아요, 결국. 환각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토큰 수를 줄여서 기억력을 줄여놓으니까 환각 현상이 일어나고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정보로 이야기해야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짜 정보가 되는 거죠. 내가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정보는 팩트가 되는 겁니다. 암기를 나쁘게 보시는데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안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입출력 토큰 수의 감소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제한, 대화의 깊이의 감소. 이거는 뭐야?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대화의 깊이가 대화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은 $22 똑같은 거 받아먹고 그리고 환각과 오류가 증가하는 내가 지적하니까 맞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안 가르쳐주죠. 그런 영상 안 나오죠. 왜? GPT 책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용자의 만족도 저하, 고객 서비스 저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환각과 오류가 증가한다는 거고 기억력이 저하되니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에 답변에. 자, 클로드3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능력 제한, 토큰 수가 부족하니까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 수가 많은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품질 저하, 사용자 경험 저하, 환각 및 오류 발생. 자,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GPT-4와 클로드3가 범죄 현장의 현장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실직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GPT-4의 예찬론자거나 클로드3의 예찬론자가 되어서 인공지능의 머슴이 되는 주인이 아니라 되는 우를 범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또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핵심 키 프롬프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보다 수천만 배, 수억 배의 많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공개되지 않는, 노출되지 않는 정보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 정보가 부족한 부분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컨텍스트가 필요하다. 토큰 수, 입출력 토큰 수가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왜 클로드 3에 20만 K, 소위 말해서 20만 토큰짜리를 사용하느냐? 많은 양의 나만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 학습을 시켜서 응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무궁무진한 것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4 2장, 3장밖에 합숙을 못 시키면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답변해 주는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은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명시적으로 이런 단계를 해라, 육하원칙으로 쓰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멋있는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최고의 프롬프트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적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야 인공지능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글짓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여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쓴 거예요. 저는 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공지능은 내가 어순이 바뀌고 뒤죽박죽해도 대충 다 알아들어요.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 더 잘 써요. 글짓기를. 걔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글쓰기 잘해가지고 걔한테 칭찬받을 일 없잖아요. 걔가 다 이해를 해요. 개떡까지 써도. 그런데 왜 글쓰기에 집중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러셨다면은 저처럼 두서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적어보세요. 또 스마트폰으로 말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책 보고 갔다가 그 구조 만들고 프롬프트 짜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남는 거예요. 다만 전문적인 내용은 인공지능도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습이 불가능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습을 많이 시키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많은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토큰 수가 큰 챗봇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핵심은 최고의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쓰고 말하는 데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책보다 GPT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 구독자 중에 단톡방에 들어와 있어서 채팅 강의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이런 내용을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보다 훌륭하다는 구독자 수 많은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도 해결이 안 되던 난제들 부분들을 안개가 그치듯이 그 개념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미드저니에 대한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대로 인공지능 툴을 활용을 하신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제가 인공지능 아재가 잘난 척한다, 구독자도 2,5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큰 소리 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유인하거나 마케팅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나 후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하지를 못해요. 아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렇게는 잘 꼬시지는 잘 못하지만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서 얻을 이익이 있으면은 당연히 하겠죠. 사정한다고 해주지는 않을 거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고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다른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